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지금 화면 중앙에 있는 이 노란색으로 형광색 칠해진 텍스트를 한번 봐주세요. 첫 문장만 읽어봐도 몇 개의 단어만 살짝 보더라도 익숙한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해설 영상도 올렸었죠. 수능 특강 EBS 수특영어 21강 1번 제목 문제가 바로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제였습니다. 개별적인 화학자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발표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집단적인 내부의 어떤 검증 과정이 있다 보니 결국 이 화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는 도도한 강물처럼 계속 전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지문이었는데 글이 화학에 관련된 글인데 좀 읽을만하다, 그죠? 그리고 중간에 이 대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화학자들이 아주 그냥 타고난 의심쟁이들이라는 거지. 잘못된 이유에서 검증 과정이 들어갈 수도 있다. 잘못된 이유라는 게 무슨 말이야? 뭔가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검증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애초에 뭔가를 발견하거나 관찰했었던 게 분명히 틀렸을 거야. 분명히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야, 대박인데? 애초에 관찰이나 발견이 맞았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도 맞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애초에 관찰이나 발견이 틀렸다라는 걸 알아내면 교정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야, 저는 이런 걸 갖다가 잡아내고 이런 걸 이렇게 언어화하고 이게 보통 사람이 쓴 글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글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글 자체가 도대체 누가 쓴 글일까 하고 봤더니만, 이야, 굉장한 내공을 가지신, 정말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노벨 화학상까지 타신 전문적인 어떤 화학자의 글이었다는 거죠. 학생들한테 이제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 이제 과학을 넘어서 이제 화학까지 책을 제가 막 들춰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읽어야죠. 일단 글이 흥미로우니까 읽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구냐? 잠깐만요. 제가 왼쪽으로 가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로알드 호프만. 이분께서 글을 너무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뭐 화학이라는 분야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과학 전반, 그리고 우리 세계 전체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철학, 예술, 그리고 과학이란 학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분이 쓰신 글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이렇게 아주 정말 가장 중요한 에세이들만 모아놓은 책에서 저 지문이 나왔던 겁니다. 할아버님이 아주 그냥 눈이 막 뭔가 빛이 막 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봤었던 그 대목 앞뒤로도 글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 책을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주구장창 한번 이 글을 만났기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영어 공부도 할 겸, 여러분도 영어 공부하고 싶지 않나요? 화학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재미없더라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학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관점이래요. 그치, 뭐 다 자기만의 관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다 저마다 관점이 있지만 정말 옳은 관점이 있고, 그죠? 덜 옳은 관점도 있고, 아주 설득력 있는 관점이 있고, 설득력 없는 관점이 있을 뿐이지, 그죠? No one else's than my own, 그죠? 이건 내 거밖에 안 된다는 거, 딱 내 얘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식으로 화학을 바라보겠지. 되게 겸손하시네요.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난 너희들은 달라, 약간 이런 것도 약간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이제 그 화학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요즘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왜 건축학 박사라고 해야 되나? 건축가라고 해야 되나? 유현준? 저는 그분의 영상을 좀 많이 보거든요. 단순히 이 건축이라는 학문이 뭐 어떤 예술과 어떤 이런 공학과 사회, 자연 이거 전부 다 아우르는 어떤 접점에 있는 어떤 학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분께서도 이제 화학이라는 걸 가지고서 막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 화학이라는 게 동떨어진 어떤 학문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분 시도 쓰세요, 여러분. 이분 시집도 있으십니다. 사이언스라는 것은 이 세계에 관한 지식의 획득이다. Acquisition of knowledge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야, 이게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 의미는 되게 분명하죠. 그 영어 단어의 어떤 어원학의 관점에서 science 또는 독일어로 치면은 이게 이 science가 여러분 conscience 양심 conscious 의식하는 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독일어로 치면은 비센샤프트 아니야. 이 비센이라는 게 알다거든요. 알다. 그죠? 나투르 비센샤프트.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어원학적인 관점으로 이 사이언스를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사이언스란 단어 안에는 이 진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에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보통 과학하면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죠? 뭔가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고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이걸 갖다가 리프로듀서빌리티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해야겠죠. 초현실적인 어떤 현상들은 검증이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신뢰성이 있어야겠고 이런 것들은 어떤 과학적인 작업이든지 굉장히 이센셜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래 어니스트 정직한 측정에 의존해야겠죠. 추루해야죠. 추루.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true라는 거하고 honest라는 거하고 knowledge하고 약간 조금은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좋아한대요. 자신들이 진리를 갖다가 얻는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약간 가치가 있는. 단순히 knowledge만이 아니라. knowledge라는 건 약간 좀 중립적인 거잖아. 여러분 혹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지식의 나무 아세요? 그 지식의 나무의 그 선악과라고 해야 되나? 그 과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good and evil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 그 사과라는 게. 그죠? 그 지식의 나무를 한번 떠올려 봐라. 어떤 서양의 과학의 근저에 있는 서양인들의 어떤 그 의식의 기저에 있는 그 지식에 대한 관점. 이 지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립적인 거다.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한 게 아니라는 것도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나는 좀 경고하고 싶네. 내 동료들에게. 그러니까 자칫 약간 착각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일반에게 주는 거야. 과학자의 이미지를 주는 거야. 무엇으로서? 진리의 어떤 추구자로서. 믿을 만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추구자로서 과학자의 이미지 갖다 주잖아?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너무 과학자를 너무 높일 수가 있잖아요. 사실 과학자는 전문가일 뿐이지, 지식 전문가. 그죠? 그것은 우리를 갖다가 세상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일종의 사제처럼. 그죠? 종교 사제처럼. 그러니까 어떤 독점, 진리의 독점자. 그죠? 거기에 부수적인 위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끔 보면은 대중들이 아주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든요. 과학 논문 위조. 저거 조작했어. 어떤 프로드. 사기가 일어난 경우, 우리 옛날에 황우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나요? 적나요? 별로 많지 않죠. 그죠?
근데도 되게 드물긴 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터지면은 굉장히 파급력도 크고 화제성도 있고요. 왜 그런 걸까? 대중이 왜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걸까? 그것의 어떤 많은 부분이 좀 유사하다. 어느덧 유사성이 있다. 뭐랑? 바로 세상 일반의 아주 밝힘증. 뭐에 대해서 되게 밝혀요? 도덕적인 어떤 실수. 누구의? 사제라든지 목사들의. 우리 보면은 사제들과 목사들이 뭐 이렇게 불륜을 하거나 헌금을 갖다 횡령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여기고 막 관심을 기울이잖아. 그거 왜 그러겠어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되게 남들보다 더 착하고 남들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이미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더 화가 나고 흥분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그 사제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종교인들이 우리랑 대등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관심 가지지도 않을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말이지 우리 과학자들이 지식을 갖다가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다. 단 그 지식을 최대한 정직하게.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군요. 뻔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과학 그 진리와 지식을 구별하는 게 우리 조금 부담을 좀 덜자.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을 위한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강사는 어떨까요? 강사는 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지식이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근데도 우리는 가끔 보면 참선생 막 이러는 거, 진정한 교육자 이러는 거 보면 또 교사나 강사에게 또 기대하는 바가 또 크긴 큰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대목도 되게 재밌었는데 두 번째 이분의 생각이에요. 과학은 반반이다. 그죠? 발견이 반이고 짬짜면처럼 창조가 반이다. 아니 과학하면 발견 아닌가? 창조라고? 나는 이 디스커버리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이냐면 좀 이렇게 감춰지고 은폐되어 있었던 자연의 법칙을 갖다가 드러내주는 것. 그죠?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다 뭔가를 이해하면 과학은 불필요하겠죠? 뭔가 숨겨진 법칙이겠지. 그 다음에 나는 이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냐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에서. 근데 그들의 어떤 작업을 갖다가 설명할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을까요? 바로 디스커버리라는 그 비유에 딱 강조를 하겠죠. 반면에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창조 쪽에 딱 방점을 찍겠죠. 근데 말이다. 우리가 이 과학에서 하는 것에 되게 많은 부분이 나는 창조라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생각을 한다. 이거는 화학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다. 물리학도 그렇고, 가끔 보면은 천체 물리학 보면은 이게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생물학도 약간 그런 것 같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여기 synthesis란 말 나왔네요. 그죠? 합성. 분자의 합성. 지구상에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어떤 새로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것의 명백한 증거 아니냐. 그렇구나. 합성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어떤 집합체, 컨저리이다. 발견과 창조에. 화학을 어디에 가까이 가져다주는 예술, 그리고 공학. 와,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화학자면서도 막 시도 쓰시고 막 하시는 데에는 예술에도 막 관심을 가지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겠군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다음 사이언스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인즉슨 무엇을 의미한다? 그죠? 인간은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죠. fallible, 그죠? 뭔가 부족한 인간에 의해서 이 과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보면 과학하면은 막 진리의 집합체, 완전 무결한 어떤 법칙, 우리는 이 결과물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과학을 일군 사람들을 한번 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식을 획득하는 어떤 주된 힘. 이건 우리가 읽었던 글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호기심과 이타주의.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 다음 되게 합리적인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들, 그죠? 되게 합리적인 동기들이죠. 하지만 이 크리에이션, 이 과학을 이루는 어떤 하나의 그 부분입니다. 이 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되게 비합리적인 것, 더 플러스 명사, 어두운 것. 다시 비합리적인 것, 그리고 그 어둡고 막 흐릿한 아주 그냥 흙탕물, 그죠? 심리, 우리 정신의 어떤 그런 흙탕물 속에도 분명히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과학자도 결국 인간 아니야? 그 과학자의 머리 안에도 온갖 비합리적인 게 있잖아. 다시 말하면 그 과학자의 우리 머릿속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걱정이나 불안도 있을 테고, 권력도 있을 거고, 당연히 섹스도 있을 테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것들이 전부 다 막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어떤 되게 숨겨지고 수수께끼 같은 어떤 움직임 속에서 더 한번 가보자. 그죠? 한번 더 쭉 한번 가보자. 원래 스퍼가 이제 채찍질하는 거거든요. 푸시킨이라는 그 러시아 극작가가 있는데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이러면 아시죠? 모차르트 살리에리가 막 서로 질투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작품 내놓고 막 그리고 혹은 그것의 현대적인 각색물이라고 할 수 있는 피터 셰퍼의 이게 영국의 극작가입니다. 좀 더 최근에 만들어진 극작가죠. 그 사람의 아마데우스. 그리고 아마데우스라는 그 연극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어요. 아카데미상에서 막 여러 작품상도 막 타고 했던 작품이죠. 그런 것까지 한번 따라가 보자는 얘기예요. 천사가 만든 것만 같은 아름다운 음악이 있어요. 이걸 이제 화학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이 세상에 왔는데 바로 무엇을 통해서 왔다는 거야. 정말 망나니 같은 모차르트, 막 여자들 막 치마 속 관심 많은 모차르트, 그 모차르트를 갖다가 옆에서 바라보는 궁정 그 음악가였던 살리에리, 이런 사람들이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놀리고 조롱하는 가운데서 그런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아주 크래스한 천박한 그런 어떤 베슬, 그릇, 그죠? 거기 담겨져서 나온다는 거야, 음악이. 그렇구나.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동기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결과가 중요한 거지, 사람 얘기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동기가 있다라는 건 인정하자는 얘기죠, 이 사람 얘기는. 그죠? 바로 그것들의 참 맛없는 맛, 불쾌한 맛, 불쾌한 측면이 이런 창의적인 행위, 과학이라는 행위의 주된 동력일지 모른다라는 거. 그죠? 이거 인정하는 얘기예요. 뭐 그걸 갖다가 부정하느냐. 그렇구나. 사이언스는 부분적으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진행한다. 과학도 일종의 게임이란 얘기네. 규칙놀이란 얘기네요. 그죠? 자, 어떤 현대적인 모델이 있어요. 과학적인 방법, 과학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현대적인 모델이 있어요. 이번 세기라는 건 이제 20세기겠죠? 보통 누구랑 연관되냐면, 그 유명한 칼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반증 가능성, 굉장히 유명한 그 과학 철학자죠. 발레가 있느냐 없느냐, 발레를 갖다가 내놓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게 과학이다. 하지만 뭐 종교라든지 아주 공산주의 같은 도그마들에게는 반증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다. 그죠? 아무튼 이 과학적 방법의 이 모델은 측정 가능하고 리프로듀스 가능한
관찰로 시작을 하겠죠. 그죠? 관찰이 제일 처음이죠. 그 다음에 대안이 되는 가설이나 대안이 되는 모델을 형성하는 누군가가 만들어내겠죠. 누가 관찰했는데 누군가가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이런 관찰들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누가 관찰하고 이런 관찰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가설이 막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가설들끼리 막 싸우겠죠. 마침내 추가적인 실험이라든지 믿을 만한 어떤 이론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가설들이 탁탁탁 쳐지는 거죠. 컬내는 거죠. 하나씩 한 놈씩 제거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 놈만 남게 되는 거겠죠. 그래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대요. 근데 가끔씩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흥미롭게는 이런 일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에브리데이 사이언스, 일상과학, 그라운드 브레이킹, 신천지를 갖다가 여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과학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그런 과학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라운드 브레이킹 사이언스의 경우에는. 과연 지금 얘기한 이런 모델이 정말 자연적이지 않은, 자연에는 없었던 어떤 분자를 합성하는 어떤 새로운 게 완전히 확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과연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자가 있나 보네요. 이게 뭔가요? 이 사람은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공명이라고 들어봤나요? 뭐 이렇게 MRI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술의 발달에도 적용 가능할까? 얘는 사실은 화학자들, 공간상의 원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를 갖다가 찾아보려고 하는 화학자들에게 유리한 기술이기도 하고, 종양을 갖다가 머릿속에 있는 종양을 갖다가 찾고 있는 그 의사에게도 되게 유용한 건데, 과연 지금 얘기한 요 모델이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물음으로 끝내놨죠? 뭔 말이야 이게. 나는 화학은 정말 잘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 과학이라는 것은 아규먼트에 달려있다. 거기에 의존한다. 이분께서 지금 화학자인데 단어의 정의를 굉장히 엄밀하게 내리려고, 내가 지금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는 이런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다, 굉장히 엄밀하세요.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아규먼트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단 그것은 단순한 논증 과정, 그죠? 이것으로 이해 받아들였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규먼트의 뜻 안에는 왜 논증, 논법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실의 진술. 근데 여러분, 이 아규먼트라는 단어는 디서그리먼트의 의미도 있죠. 그 단어는 또한 디서그리먼트, 의견 불일치, 논쟁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의 어떤 대결, confrontation. 근데 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전부 다 과학에 있어 이센셜하다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약간 반대되는 기름 아닌가요? 좀 다르지 않나요? 잘 보세요. dispassionate, logical reasoning 하고 and 강조해놓은 거 보이시나요? 되게 차가운,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논리적인 어떤 추론, 요거와, 그쵸? 그러니까 아규먼트의 한 가지 뜻과 impassion, 그래서 im이라는 거는 부정대표사가 아니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많이 개입된 아주 열정적인 어떤 확신,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는 틀렸다라는, 그죠? 나는 이런 과학적인 창의성이, 과학적인 어떤 이런 활동이 이런 내적인 긴장에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도 한 명의 사람 안에, 우리 한 명의 사람 안에 되게 차가운, 그죠?
논증하는 어떤 과학자가 있고 이 하나 안에 되게 뜨겁고 열정적이며 상대방을 막 논박하는 어떤 과학자가 있다는 거야. 자기는 옳다. 난 옳아. 그죠? 근데 내가 옳다라는 걸 갖다가 상대방도 알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감정을 억제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야겠죠. 보세요. 그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 만족스럽게 입증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죠? 요 암과 요 암이 서로 안에 긴장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아, 재밌네. 안 재밌나요? 재밌군요. 안 재밌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 EBS 수능 특강에 나왔었던 그 대목.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과학은 작동한다. 이거 갖고 제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EBS 출제 교수진들은, 그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컬렉티브 체킹이었나? 에러 체킹이었나?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컬렉티브 에러 체킹 하고 점점 콜론 찍고 나서 inherent to 어디에 되게 본질적이다? science advancement였나? chemistry advancing이었나? 그죠? 과학의 어떤 화학의 발전에 아주 본질적이었다.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이 글을 읽고 나서 딱 요렇게만 읽었을 때 좀 불만이었죠, 여러분. 과학이라는 강물은 도도하게 흘러간다. 화학이라는 어떤 학문은 도도하게 강으로 흘러간다. 네가 짓건 말건 간에. 너무 근데 개별성이 약간 무시당한 느낌 들지 않았나요? 야, 아니나 다를까. 이 섬세하신 우리 이 로알드 호프만 선생님께서는 이 뒷부분에 이런 걸 갖다 첨가해 놓으셨네요. 하지만 그죠? 한 명의 화학자가 다른 누군가의 메커니즘이 틀렸다라고 증명하려고 노력을 한다. 또는 어떤 분자를 먼저 만들려고 노력한다. 라는 요 대절이 doesn't matter.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별 화학자가. 이런 인간적인 어떤 동기, 충동이 없다면 아마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못할 테니까. 야, 정말 그렇다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한 어떤 창조물이네. 우리의 이 과학이라는 곳이. 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스트레디, 아주 탄탄하고 익사이팅하고 유스풀한 지식의 체계야. 근데 이건 굉장히 멋있고 단단하고 멋있는데 누가 만드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완전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약간 개미를 연상시키는데. 진보를 위해서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게 웃기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인간들의 불완전성. 야, 네가 불안정하니까 네가 불안정한 걸 극복하려고 내가 더 노력을 하는 거고, 기존의 어떤 것이 당연히 불완전할 테니까 더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더 완벽해지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멋있는 말 아닌가요? 애초에 완벽한 거라고 한다면은 더 발전이 없는 거 아니야. 와, 많은 걸 배웁니다. 자, 이분께서 얘기하는 화학에 대한 정의가 뭔지 한번 볼게요. 화학은 분자의 학문이다. 분자의 과학이다. 하나도 모르겠어. 분자가 뭔지, 원자가 뭔지. 내가 더 말할 필요 있는가?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 이 정의에는 단지 이제 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그죠? 하지만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자야말로. 그러니까 분자야말로. 영문학에서 분자 연구 안 하잖아. 철학에서 분자 연구 안 하잖아. 그죠?
이게 뭔가요, 여러분? 다이애토믹스. 둘이고 이게 원자니까 뭐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인가? 카보닉 안하이드라드레이즈는 뭐야 도대체? YBA2CU3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아무튼 이런 분자들이 우리의 어떤 전문 분야래요. 그리고 이 전문 분야는 굉장히 크대요. 엄청나게 큰 분야래요. 쬐끄만 세계지만 엄청나게 크대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 10에 11승이면 몇 킬로그램이야? 유황산이 만들어진다, 매년. 전 세계 걸쳐. 와. 그리고 암모니아가 훨씬 더 많대요. 인간보다. 인간의 무게보다 암모니아 무게가 훨씬 더 많아. EBS 글을 읽다 보면은 환원주의, 환원론, 과학들의 관계에 대한 글, 사회과학과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관계에 대한 글, 그리고 한 분야 내에서도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갖다가 인간의 생물학적인 차원으로 소급할 수 있느냐, 인간의 어떤 다양한 어떤 활동을 경제에만 귀속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면서 환원주의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는 그런 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8번 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원론이라는 것은, 환원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짊어지고 있는 be saddled with, 저 saddle이라는 단어가 안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지난 200년 동안에 걸쳐, 사실 이거 200년 동안의 산업혁명, 과학혁명을 이끌어갔던 게 사실은 환원주의, 이 복잡한 현상을 되게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것에 힘이 컸던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짊어진 무언가였다. 내가 그 환원론, 환원주의를 갖고서 나는 뭘 의미하려고 하냐면 이거죠. 과학들의 위계적인, 계급적인 어떤 체계, 배열, 그죠? 이것을 갖다가 세팅업 하는 걸 의미한다. 예를 들면은 예술 라브랭이, 이거는 먹고 살기 편하니까 하는 거죠. 맨 위에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사회과학 같은 게 있는 거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자연과학이 있고, 아작아작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자연과학 안에서도 생물학, 우리 생명 현상에 관련된 생물학이 좀 위에 있고, 화학이 그 아래 어머니고, 더 밑에 물리학이 최고의 아버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분께서 쫙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고 계신 거야. 사회과학, 생물학, 과학, 물리학, 그죠? 그런데 어떤 이런 어떤 한 과학에서의 어떤 그 이해, 이 아주 결론적인 어떤 definition이, 결정이, 정의가 그 다음번 더 깊은 차원으로 축소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학에서, 생물학에서의 어떤 최종 결론이 화학으로 설명이 되고, 이 화학에서의 최종 결론이 물리학으로 설명이 되고, 물리학이 왔다다, 그죠? 근데 과학자들이 이걸 자꾸 바이해요. 바이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주로 잘못된 걸 받아들일 때 바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난 느낀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어떠한 과학에서든지 실제 뭔가 결과를 내놓는 그런 어떤 작업 현실 있잖아. 이걸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거야. 틀렸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어떤 이미지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되게 위험하기조차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겠대요. 궁금하다. 어떻게 다루지? 근데 오늘은 너무 많이 읽었기, 지금 벌써 30분이 넘어가거든요. 안 읽을 거예요. 내 생각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렇대요. 인간 활동의 모든 활동으로부터 일련의 어떤 대상, 물음, 개념이 나온다는 거야. 진화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영문학이나 학문이 있으면 거기만의 특유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물음이라든지 이렇게 막 튀어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갖다 카테고리라고 부를 수 있대요. 근데 이런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은 수직으로도 정의되겠지만, 그죠? 환원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영역이 계속 확장하니까, 그죠? 그래서 화학의 가장 유용한 개념들 대부분,
뭐 이런 거 있대. 이런 거 하도 몰라요. 이 뭐야? 펑셔널 그룹이 뭐야 도대체? 스테릭 이펙트는 또 도대체 뭐야? 스트레인은 뭐야? 이것들은 굉장히 엄밀하지 못한 거라는 거야. 프리사이스하지 않대요. 근데 얘네들 갖다가 물리학으로 그냥 전부 다 귀속시켜버려? 그럼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 이걸 얘네들은 화학만의 전문 개념인데 물리학으로 설명해버리면 전부 다 뭐 연력, 전부 다 뭐 F는 MA로 설명을 해버리면 화학 개념이 다 소용이,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아주 놀라운 어떤 화학이라는 학문 자체, 죄송합니다. 바로 그 개념들 때문에 화학이라는 어떤 학문이 있는 건데 그런 개념이 사라져 버리면 화학도 없어지는 거죠. 로트라는 게 만들어지다는 뜻이에요. 화학이라는 게 일구어지다. 바로 그런 개념을 갖고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수능특강 EBS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어떤 좋은 점도 있네요. 단순히 짤막한 단락 하나의 글만 읽고 문제만 풀고 넘어가면 한 몇 분 걸리죠? 30초 아니면 1분 걸리잖아요. 내신 대비를 위해서 뭐 주어 동사 표시하고 이거 영작 왠지 나올 것 같아. 이거 뭐 순서 나올 것 같아. 이거 어법 나올 것 같아. 그런 고민만 하다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도대체 이 글 쓴 사람이 누구야? 이 글의 내용은 뭐야? 이 글의 앞뒤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니까 이렇게 원서도 찾아 읽게 되고 화학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더 깊게 공부하고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경험도 누리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려 지금 몇 분이야? 30여 분 가까이. 30여 분 가까이면은 일반 재종반에서 수업 하나 하면 다 끝나거든요. 책 이렇게 한 편 읽고 끝나버렸네. 제가 재종반에서 이런 거 이렇게 아티클 하나 읽으면 전 쫓겨나겠죠? 그러면서 강사 평가도 아마 빵점 맞겠죠? 저 쓰레기 강사, 저 뭐 하는 거야? 일반 학교에서 이런 거 하면은 혹시 학부모님들한테 항의도 받고 그러나요? 혼자 이렇게 골방에 이렇게 강의실에 혼자나 읽고 자빠져 있으라고요? 맞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